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생기는 소득, 이걸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활비 때문에 잠깐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럴 때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괜찮겠지 하다가 정말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오늘은 그 이유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재취업을 돕는 참 중요한 제도인데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자신도 모르게 부정수급이 되는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알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럼 가장 궁금한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주 15시간 미만, 그러니까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하고요. 근데 이것도 3개월 이상 계속되면 취업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점도 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뭐랄까,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아주 잠깐이라도 일을 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엔 뭐 유튜브 수익 같은 비근로 소득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몇 시간 일했냐, 얼마 벌었냐 이게 다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일을 했다, 활동이 있었다, 이걸 알리는 게 필수라는 거네요. 근데 뭐랄까, 요즘에는 워낙 일하는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뭐 긱 워커도 있고 엄청 짧은 프로젝트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신고해야 한다면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렇죠. 근데 이 신고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요. 실업급여라는 게 정말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겼다는 걸 알아야 이분이 지금 정말 실업 상태인지 아니면 이제 취업으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지원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시더라도 투명한 신고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도의 원래 목적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럼 신고는 정확히 언제,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실업 인정일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정해진 날짜에 고용센터에 가서 뭐 구직활동 보고하고 그러시잖아요. 바로 그날, 그 기간 동안 일했던 사실이나 소득 내역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실업 인정일 지나서 맞다 하고 뒤늦게 신고하면 좀 안타깝지만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일한만큼 다 깎이는 건가요? 네, 그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실업급여액, 그러니까 1급이 한 7만 원이라고 쳐요. 근데 그날 아르바이트로 4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날은 4만 원이 감액돼서 3만 원만 취급되는 거죠. 차액만큼? 네, 만약에 하루 소득이 그 실업급여 1급보다 많다. 뭐 8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날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처럼 딱 하루 단위로 계산하기 어려운 소득은요. 그 회차 전체 실업급여액에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산법이 있네요. 근데 만약에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솔직히 설마 알겠어, 현금으로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생각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발되는 경로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해요. 같이 일했던 동료나 뭐 주변 사람이 제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잖아요. 그 내역으로 확인되기도 하고 요즘엔 뭐 같은 IP 주소를 쓴다거나 이런 데이트로도 파악이 됩니다. IP 주소까지요? 네, 그렇게 해서 적발되면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 있잖아요. 그거 다 돌려줘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부정하게 받은 금액에 최대 5배까지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배요. 와.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휴대폰 위치 기록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계좌 추적 같은 걸로도 근로 사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숨기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군요. 실제 사례들을 좀 들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어떤 실수들이 주로 있나요? 네, 그렇죠.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흔히 하는 실수들이 좀 보입니다. A씨 같은 경우는요. 주 12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본인은 주 15시간 미만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업주 간의 임금지급 내역이 딱 걸려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됐죠. 시간만 믿으면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B씨는 알바비가 통장으로 들어오면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알겠지 이렇게 좀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실업인정일에 직접 신고를 안 해서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고요. 심지어 C씨는 돈을 안 받았어요. 그냥 친구 가게 잠깐 가서 도와준 건데 이 무급근로 사실을 신고 안 했다가 누가 제보를 해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와, 돈을 안 받아도요? 그냥 도와준 건데도. 네, 근로를 제공한 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하는 거니까요. 정말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시간이나 금액의 문제가 전혀 아니네요. 그냥 일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신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특히 대가 없이 도와준 것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은 이건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어떤 형태로든 근로나 소득이 있었다면 기준을 잘 확인하고 실업인정일에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 이게 핵심이네요. 정말 작은 오해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분명히 재취업을 위한 아주 소중한 디딤돌입니다. 이 제도를 올바르게 또 안전하게 이용하시려면 정직한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 하고 좀 판단이 애매하다 싶으시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실업인정일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신고를 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자진 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제도를 더 현명하게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요즘처럼 기경제다, N잡이다 해서 일하는 모습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과연 지금의 근로나 소득에 대한 정의가 이런 변화들을 충분히 잘 담아내고 있는 걸까?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